자기소개 한번.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헤든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웰리스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또 기획해서 또 4주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SNS 마케팅을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대표님이 좀 잘 아신다고 해서 도움을 받으러 오늘 왔습니다. 잘 오셨고요. 사실 SNS 마케팅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광고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에는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고 맞아요. 이미 자본금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소규모일수록 SNS 마케팅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SNS 마케팅에서 고민이고 잘 안 되시는지 이 부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교육 쪽에서만 활동을 하고 업무를 했다 보니까 마케팅에는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냥 인스타 피드에 제 사진 올리고 예쁘게 나온 거 여행 가는 것만 발행해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지라는 감 자체가 너무 없다는 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니까 전문성만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아예 맞아요. 모른다는 것? 모든 분들이 그래요. 이런 SNS 환경이나 마케팅을 조금 잘 모르시면 초반에는 되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맞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누구를 모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네. 그들이 원하는 거를 어디서 찾을까요? 라고 했을 때 SNS 환경, SNS 그냥 뒤져보면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쪽에서 있는 사람들 한 4-5명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발행하는 컨텐츠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 반응 좋은 것들, 벤치마킹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는 창조보다는 벤치마킹하고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초반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창조를 해야지, 이 시장을 개척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SNS 마케팅 다가가시면 아마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떤 콘텐츠가 지금 많이 유행을 하는지, 그거는 인스타그램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만 내가 조금 차근히 모아서 잘된 컨텐츠들 좀 모아놓고 내가 이거를 내 방식대로 컨텐츠화해서 올리면 사실 반응은 쉽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두렵냐면, 만약에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분이 막 자기 얼굴 노출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기도 된다 하면 이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 아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기하면서 뭐 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 그리고 또 일단 이제는 어쨌든 카드 뉴스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릴스로 발행을 해야지 트래픽을 모으기 쉬운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영상 편집이나 영상을 또 어떻게 기획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케팅도 알아야 되지만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담감. 네.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아마 시작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릴스가 중요한 건 맞는데 2024년도까지는 릴스를 엄청 밀어준 한 해였다면 올해는 릴스뿐만이 아니라 카드뉴스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 지표를 본다고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는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릴스보다는 카드뉴스의 호응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뉴스가 릴스에 조금 약간 밀린 느낌이 살짝 있지만 맞아. 릴스랑 카드뉴스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요? 릴스가 되게 좋은 거는 실제로 내 팔로워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는 되게 좋아요. 노출이 되게 좋은데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하죠. 아무래도 릴스는 휘발성이 완전 강하고 잘 만들지 않은 이상. 그리고 완전 잘 만들어도 그게 좀 쌓여야 되거든요, 콘텐츠가.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아예 안 해버리시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릴스만 너무 하시거나 이래도 사실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단순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내가 조회수는 터뜨릴 수 있는데 구매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릴스는 왜냐면 휘발성이 좀 높으니까 뭔가 릴스에서도 요즘에 뭐 링크를 해서 다른 데로 통해서 또 나를 한 번 더 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쓰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에 너무 치중하다기보다는 왜냐면 영상을 초반에 내가 찍고 편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꽤 많이 시간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내가 30초를 하려고 해도 맞아요. 30초를 하려고 3, 4시간을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막 뭐 1일 1리스 이거 솔직히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퀄리티 낮게 1일 1리스 할 바에는 내가 제대로 된 벤치마킹 계정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좀 탄탄하게 몇 개를 만들어 본다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개 올리자 이걸 목표로 잡고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폼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카드뉴스는 내가 쓸 말만 조금 생각해 놓으면 금방 더 만들어요. 폼만. 솔직히 폼은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캔바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금방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거.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사업하는 중요하고, 이상 네.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월별로 좀 계획을 해놓고 1주차 때는 어떤 거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계속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잘 됐던 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해보고 이렇게 바꿔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잘 됐던 거는 제가 발행한 거 기준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새로운 콘텐츠로 하려면 또 소재도 고갈되고 맞아요. 스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것만 조금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생길 때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예전에 올렸었는데 또 올리면 사람들이 좀 왜 또 올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 신경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내가 레리스는 많이 보니까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큰 부담? 일단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큰 부담에서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드 뉴스는 요즘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정보는 또 몰랐는데 그것도 좋네. 그러면 릴스로 먼저 좀 후킹되게 조회수나 노출도를 좀 더 하고 이제 카드 뉴스에는 나의 뭔가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 내가 했던 뭔가 레퍼런스 좀 나열을 해놓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얘가 진짜 이런 전문성도 있네 하고 이제 팔로우를 좀 더 한다던가 구매 전환을 한다던가 하고 또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나 그런 시스템도 잘 만들어놔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조회수만 빵빵 터뜨리는 게 목적이면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내가 조회수보다는 구매 전환에 좀 더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장치들을 다 세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얼굴 노출이 되면은 악플이나 악플 없어. 그런 거 고민하는 고객들 있나요 혹시 저처럼? 있어요. 생각보다 있어요. 이게 또 남녀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진 않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분 제가 유튜브 해드리거든요. 처음에 얼굴 노출을 되게 싫어했고 그리고 또 블로그에 보통 이제 그냥 일반 뭐 구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보다는 그 고객 그 전문가의 사진을 두면 좀 더 신뢰성이 가긴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 걸 안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그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셨다가 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용기까지 코칭해 주시네요. 저 용기를 같이 코칭해드리긴 해요. 너무 좋 왜냐면 그 소셜미디어 자체가 어쨌든 뭐랄까 소셜이 처음에 소셜미디어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였어? 친목이거든요. 근데 얼굴 없는 친목보다는 진짜 본질이다. 네. 얼굴이 있는 친목이 좀 더 낫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친목보다는 좀 본질이다, 대략적으로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이랑 친목이 좀 잘 되니까 그 측면이 어쨌든 SNS의 기본 본질이
상호작용, 친목에서부터 기반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해도 그걸 기반을 좀 가져가면 더 좋긴 하죠.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얼굴 노출이 됐었을 때 사건 사고가 이제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뭐 어떤 사건 사고지? 뭔가 이제 이전에 학폭이나 뭔가 그런 사고가 있었었는데 아.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온다던가 아니면은 아. 활동을 하다가 추후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락을 간다던가 혹시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그쵸. 근데 이제 그 정도 거라 뜨지 않는다니까. 수지가 되는 줄 아나 봐. 그 정도까지 뜨지 않고. 수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리고 일단은 신뢰를 써야 되니까 얼굴 노출이 낮고 얼굴 노출해도 이제 악플도 안 달리고 별로 생각보다 안 달린다. 내가 막 너무 호불호가 강한 이야기를 한다만 안 하면 사실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일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성실하게만 꾸준하게만 그러니까 내가 지치지 않는 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선에서 SNS를 운영해야지 내가 SNS가 주 목적이 되면 안 돼, 운영이. 내 사업이 주 목적이고 SNS는 이거를 보조해주는 영업선을 꾸리는 거지 이거에 목매서 사업이 오히려 뒷전이고 이거에 목매면 그냥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니까 그쵸. 저는 이거를 했을 때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확하게 하는 걸 추천드리지. 만약 이것만 이걸 오늘은 뭘 터뜨리지? 내일은 뭘 터뜨리지?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끝도 없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막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대행을 좀 해서 하는 걸 추천.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이 정말 많다. 그러면 대행을 맡기는 게 낫죠. 솔직히. 대행은 전부 다 세팅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대행사도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조금 주면 당연히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먼저 알고 그 대행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 대행사가 잘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가 잘 안 되시거든요. 웬만한 대표님들이 좀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컨텐츠 발행 눈이 있어야 되겠네요. 눈이 있어야 되죠. 맞죠. 왜냐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좋은 가구집 가가지고 내가 좋은 가구를 고를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로 내가 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좋은 대행사를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잘 못 맡길 확률이 높고 괜한 돈도 나가고 괜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일단은 해야 되겠네요. 대표도 일단 하면서 눈도 키우고. 네, 내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이거를 이 정도를 투입을 해서 주면 괜찮겠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고 그 대신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방향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대부분 지쳐요. 열에 9은 지쳐요. 그럼 좋은 방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좋은 방향? 그러니까 내가 이 컨텐츠로 그 고객을 확실히 모을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네. 팔로우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수익화를 시킨다던가 전환율을 높인다던가. 그러니까 팔로워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팔로워만 높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팔로워가 고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보통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는데 대부분 이 팔로워만 많은 사람들도 구매 전환이 안 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고객을 끌어들였는지 이 컨텐츠로 내가 갑자기 막 연애로 컨텐츠를 막 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왔는데 내가 갑자기 연애가 아니라 막 MBTI 관련된 걸 판다 이러면 사실 관련성이 좀 떨어지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목표가 팔로워에 몰리는 게 이제 목표가 1차적인 게 맞는 건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당장 파급력이 조금 작을 순 있어도 좀 제대로 파일을 키워봐라.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진짜 고객 1000명만 있어도 그들이 그 1000명 중에 50명에서 100명이 내 걸 구매한다? 걔는 엄한 고객을 막 끌어와가지고 질타 갑자기 그 수지처럼 되는 거 안 좋아하셨잖아요? 될 일도 없긴 하겠지만 근데 그까지 끌어온 것도 능력이긴 해. 그 능력이에요. 근데 해. 그럴 거면 차라리 협찬을 받고 크리에이터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네. 이게 이제 후킹이 컸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언변이 뛰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그런 게 어트랙티브한 모습이 있다면 사실 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협찬을 받고 이런 게 더 수익성이 크죠. 이쪽 시장에서는. 근데 내가 이걸로 뭔가를 팔아보겠다. 고객을
팔로워를 단순 팔로워가 아니라 고객으로 만들겠다 하면 너무 처음부터 팔로워 1만을 모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1000명을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대신 이 1000명은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TCI와 관련된 힐링 이쪽에 관심이 있는 진짜 고객만 모으겠다.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좋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